안녕하십니까. 우리 폴카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 주제는 뭡니까? 우리 하자 있죠. 하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위법성 있는 걸 이야기하는데, 우리 행정법에서는 뭡니까? 위법 정도가 큰 거를 우리는 뭡니까? 무효라 그렇게 얘기하고, 위법 정도가 작은 거는 우리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취소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면 그런 하자가 과연 그 다음 행위에 뭡니까? 이어질까? 이게 바로 하자의 승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우리 선행행위 있고 후행행위가 있는데, 선행행위는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가 있고, 우리 후행행위는 하자가 없는 이런 경우가 되는데, 당연히 있습니까?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선행행위를 뭔가 무효 또는 취소시키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당연한데, 문제는 뭐냐면, 후행행위는 하자가 없는데, 선행행위의 하자를 끌고 오겠죠. 끌고 와서 과연입니까? 후행행위를 뭔가 무효나 취소를 시킬 수 있을까? 이런 문제겠죠. 이런 문제가 바로 하자의 승계 문제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단 나누어야 되는데, 우리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걸 가지고 우리 무효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형사법에서 배우시는 독수독가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무 자체에 독이 퍼졌기 때문에 과실도 당연히 독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절차가 위법일 때 뒤에 절차는 전부 다 위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것처럼 앞에 하자가 중대 명백합니다. 굉장히 큰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하자는 뒤에 행위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선행행위의 무효 사유를 가지고 뭡니까? 후행행위를 무효를 시킬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후행행위도 무효를 시킬 수 있게 된 거고, 이걸 달리 말하면 무효는 우리 승계가 인정된다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취소했겠죠. 취소는 뭡니까? 중대 명백한 하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그마한 하자가 있는 겁니다. 조그마한 하자만 가지고 뭡니까? 하자가 없는 뒤에 행위를 날릴 수 있을까?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제가 편의상 한 개 행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둘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위와 후행위가 하나의 어떤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연속적 절차다. 쉽게 말해서 딱 붙어 있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습니까? 비록 작은 하자를 하더라도 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 앞에 있는 취소 사유를 가지고 뒤에 후행행위는 취소 사유가 없지만 취소를 시킬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럴 때는 우리 승계가 된다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한 개 행위를 볼 때도 보시면 되겠고, 이에 반해서 두 개 행위를 관계를 봤을 때 전혀 다른 행위 있겠죠. 전혀 별개의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별개 행위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하자를 가지고 뒤에 하자도 없는 행위를 날려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때는 뭐 됩니까? 취소를 시킬 수가 없다더라 이렇게 되니까, 달리 말하면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중대 명백한 우리 무효는 당연히 승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취소일 때는 경우를 두 가지 나눠서 하나의 행위일 때는 그때는 하자가 승계되겠지만 별개 행위일 때는 그때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두시고 관련된 판례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판례죠. 우리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 행위겠죠. 일단 이게 무효인지 취소인지 생각해 두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규정에 맞도록 법을 건물을 딱 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철거 명령을 했다. 이거는 중대 명백한 하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처럼 얘는 뭐 됩니까? 무효 사유가 되는 겁니다. 무효 사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행행위와 후행행위를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처럼 후행행위입니까? 대집행입니까? 그 개고처분이 있겠죠. 개고처분. 즉 철거명령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철거명령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개고처분이 나오겠죠. 개고처분이 나오는데 얘한테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겁니다.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니까 얘도 당연히 날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후행행위인 건축물 철거 대집행 개고처분 있죠. 개고처분도 당연히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더라 보시면 되겠죠. 즉 무효는 하자가 승계된다더라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이게 관련된 판례 첫 번째로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판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대집행 순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집행이라는 게 우리 첫 번째 최후 통첩인 계고를 하고, 두 번째 영장을 받고 나면 영장 관련된 사실을 통지를 해주고, 세 번째 대집행을 실행하고, 마지막입니까? 비용을 납부하라 명령을 내리겠죠. 이처럼 네 가지 경우가 사실은 얘도 처분이고, 얘도 처분이고, 얘도 다 따로따로 처분입니다. 따로따로 처분이지만 얘도 있습니까? 대집행이란 하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연속적 절차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들은 결국입니까?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일련의 절차로서 연속이죠. 연속해서 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선행 처분인 개고 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이 말입니까? 요게 위법이 있다 소리죠. 위법이 있고 얘는 여기는 위법이 없습니다. 위법이 없다 하더라도 요 위법을 가지고
얘를 날려버릴 수 있다. 이게 뭘까? 하자가 그러니까 승계되는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사유죠. 하나의 행위로 보는 경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선행 처분인 계고 처분이 있겠죠. 계고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면 우리 후행되는 처분입니까? 통보 처분이 있겠죠. 통보 처분 자체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걔를 뭐 할 수 있다?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시킬 수가 있다더라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우리 취소 사유 중에 첫 번째죠. 바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그와 관련된 판례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판례를 보면 얘는 우리 직위해제 처분이죠. 직위해제 처분하고 그 다음에 면직 처분이 되는데 이 둘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물론 일반적으로는 우리 징계를 통해서 면직을 하는데 그 전에 직위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징계 절차를 거쳐서 면직하게 되는데 이게 반드시 연결된 절차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위해제를 했다가도 어떻습니까? 나중에 징계를 안 받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랐습니까?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면직을 시킬 수도 있으니까 둘은 반드시 연결되는 행위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긴 하지만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죠.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그런 행정처분이다. 다시 말해서 둘은 별개행위라고 보는 거죠. 별개행위라 보기 때문에 우리 직위 처분이죠. 직위해제 처분이죠. 직위해제 처분에 위법 사유 있겠죠. 즉 얘가 위법하다는 겁니다. 위법성이 있는 거죠. 즉 취소하겠다 말이죠. 근데 얘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위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끌고 올 수는 없겠죠. 없으니까 얘는 안 된다더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행 직위해제 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면직 처분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거죠.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직위해제 처분이 있는 취소해가지고 면직 처분을 취소시킬 수 없겠죠. 그래서 선행된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 사유를 들어서 면직 처분에 다툴 수는 없다 말은 취소할 수가 없다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우리 무효일 때는 하자가 중대 명백하니까 당연히 승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에 반해서 중대 명백하지 않은 하자인 취소 사유가 있을 때 그때는 하나의 행위로 볼 때는 딱 붙어다 볼 수 있으니까 하자가 승계된다 보시면 되겠고 이에 반해서 이 별개 행위로 봤을 때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행정법이 이론적인 내용들이 좀 더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되면 여러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를 잘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